자, 변호사님, 오랫동안 특활비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네. 예, 자료 한번 보시죠. 우리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특활비도 변호사님이 자료를 받으신 거죠? 네. 보니까 심우정 후보자가 서울 동부지검장일 때 특활비가 일주 평균 272만 원 썼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썼어요. 그런데 2021년 추석 이때 일주일 동안 1,160만 원, 약 4.2배를 씁니다. 그리고 2022년 설날 일주 동안 1,350만 원, 약 5배를 씁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에는 636만 원으로 2.3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절 앞두고 쓴 거는 명절 떡값으로 쓴 것 같고요. 연말에 쓴 건 아마 남은 돈을 몰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심우정 후보자에게서만 나타난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번의 명절이 있었는데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검 지청에서도 연말에 몰아쓴 사례들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심우정 후보자의 동부지검장 시절에 쓴 건 명절 떡값 그리고 연말에 남은 돈을 좀 몰아쓴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네, 아까 후보자는 이게 수사 중이었다, 당시에도 무슨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마치 수사에 쓴 것처럼 얘기했어요. 자, 후보자님, 이 떡값입니까 아닙니까? 딱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떡값 아니에요? 예. 네, 답변 들으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필요한 때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특수활동이 집중될 리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면 1,350만 원을 쓴 2022년 1월 같은 경우는 28명에게 이렇게 특활비가 지급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 28명에게 그렇게 동부지검에서 갑자기 28명이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했을 리가 명절을 앞두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명절 떡값으로 썼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실제 검찰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특활비 70억, 80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첨단범죄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22년엔 1억 2,200만 원, 검찰 수사 지원엔 5억 2,200만 원, 형사부 등 수사 지원 50억 7,4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는 이 예산 편성된 그 항목대로 그 수사와 관련된 항목에만 지출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저번에 법무부 장관은 마약 수사 때 마약을 사는데 특활비를 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은 2억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일단 저렇게 해서 예산을 받으면 그냥 섞어서 그냥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전국의 검찰청에 나눠주고, 맞습니다. 나머지 수시분이라고 하는 건 검찰총장 임의로 그냥 자의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법사위에서 현장 검증 갔을 때에도 특활비 때문에 갚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항목대로 얼마를 썼다라고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도 항목을 모른다라고 답을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거 범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죠. 예, 그럼 들어가시고, 네, 그 다음에 임선훈 기자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네, 기자님도 오랫동안 특활비 문제를 취재를 하셨는데, 심우정 후보자를 비롯해서 특활비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점 짧게 말씀 주시고, 특히 심우정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에 법무장관 특활비 비공개 처리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자료가 지금까지 공개받은 자료 전체 확인한 게 6만 장 정도 되는데요. 6만 장 중에서 집행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은, 검찰에서 실수로 가리지 않은 자료가 한 0.2%, 한 100장 정도가 됩니다. 100장은 이제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좀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들이죠. 직접적인 증거들인데, 이를 보면은 사실 특수활동에 썼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를테면 파리바게뜨 한정판 헬로윈 케이크를 샀다든지,
뭐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고 뭐 상품을 받기 위한 프리퀀시를 적립했다든지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썼다든지 아니면 뭐 검사들하고 가서 이제 한우나 뭐 염소고기 이런 회식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각양각색의 오남용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0.2%를 제외한 99.8%의 집행 내역이 실제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결과는 뭐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오남용 부정사용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지금 특수활동비가 일선에 내려갈 때는 세부 항목이 지금 뭐 달리 지금 사용된다고 계시는데 수사라는 게 하나의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 자체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일일이 구분해서 쓰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형사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 문제 같은 여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장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임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뭐 검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쇄적인 그걸 미치는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장관실에서 특활비가 집행되는 내용은 사실은 장관실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실 특활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과 원칙과 동일하게 편성 집행 목적이나 수령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상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그냥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는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네, 그 정도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 지원 혹은 물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6819-3137 번호로 물자 지원 혹은 물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6819-3137 번호로 물자 지원 혹은 물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